드론 한 대가 표적을 향해 그대로 날아가 부딪혔습니다. 순식간에 금음이 터지고 표적이 산산조각났습니다. 사람이 조종한 게 아니었습니다.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드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돌진했습니다.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. 그 자리엔 미국 방산업체 L3 헤리스테레트놀리스의 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. 콘스 무타리스, 알렉스 존슨. 두꺼운 겨울 점퍼 차림으로 충남의 한 시험장 한켠에 서서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. 니어스랩의 김동현 전략총괄 겸 부사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. 목소리에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채였습니다. 이번 시연은 완벽했다. 원샷 원킬로 카이든의 성능을 입증했다. L3 해리스의 임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. 국제 방산 협력에 의미 있는 계기였다. 이 드론을 만든 회사는 지금 세계 100대 방산 드론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로키드 마틴, BAE 시스템스 같은 거대한 이름들 사이에 낯선 한국 회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이 드론을 만든 회사는 원래 뭘 하던 곳이었을까요? 미사일도 전차도 만들어 본 적 없는 회사였습니다. 불과 11년 전만 해도 이 회사가 만들던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. 그 답은 여러분의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.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. 미국 나사 박물관이었습니다. 우주 왕복선 모형 위로 하얀 조명이 쏟아졌고 한 아이가 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. 유리 진열장에 코가 닿을 듯 바짝 다가섰고 아이의 숨결이 유리에 하얗게 서렸습니다. 부모가 손을 잡아 끌어도 아이의 눈은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. 그 얼굴엔 세상을 처음 만난 사람 같은 표정이 있었습니다. 그날 이후 이 아이의 마음 한켠엔 늘 우주가 자리 잡았습니다. 이 아이가 자란 곳은 한국과학영재학교였습니다. 교실 한켠에서 그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. 답이 안 풀리면 서로 노트를 들이밀며 밤늦도록 토론하던 사이였습니다. 훗날 그는 이 친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. 그는 그냥 천재였어요. 아는 내용을 쉽게 설명할 줄 아는 재주를 가진 친구였어요. 두 소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 나란히 진학했습니다. 부품 상자와 납땜인두가 어질러진 실습실에서 두 사람은 밤늦도록 드론을 조립했습니다. 프로펠러가 헛돌 때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. 한국 무인 항공기 대회 대상을 거머쥐던 날, 두 사람은 트로피를 든 채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. 함성이 복도까지 울렸습니다. 그 실력은 군사용 드론과 미사일에 적용될 정도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. 아직 학생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. 이 실력이 훗날 정확히 어떤 회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이게 될지 그때 두 사람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. 대학원을 마친 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길로 갔습니다. 한 사람은 두산중공업 발전소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. 다른 한 사람은 세트랙 I 인공위성의 자세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. 두산중공업 현장엔 사람이 직접 나서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. 굴뚝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아득한 높이였습니다.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그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. 바람이 불 때마다 밧줄이 흔들렸습니다. 이 일 굳이 사람이 해야 하나? 퇴근길 흔들리는 지하철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그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하루, 이틀, 한 달이 지나도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이 질문을 끝까지 품고 있었던 사람, 그의 이름은 최재혁이었습니다. 그 옆엔 과학고 시절부터 함께해온 정영석이 있었습니다. 두 사람은 회사 이름을 정했습니다. 니어스랩, 니어 어스, 지구에 더 가까운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. 처음 만든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. 풍력 발전기의 날개를 점검하는 드론이었습니다. 시작은 초라했습니다. 초기 투자 3억 원, 회사 가치 15억 원. 밤이면 좁은 사무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청하는 날도 있었습니다. 그래도 두 사람은 밤늦도록 시제품을 날렸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 웃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.
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회사람은 무서운 속도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. 투자금은 100억, 300억으로 뛰었습니다. 두 사람은 그 통장 잔고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. 엔비디아 GTC에 국내 드론 기업 중 유일하게 초청받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준공식에서 자율비행 드론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. 세계 3대 풍력 제조사 지멘스 감회사 베스타스 G2와 계약을 맺었고 CES 혁신상까지 받았습니다. 매트리스를 깔고 자던 바로 그 좁은 사무실, 사람들이 이제 국내 풍력발전단지 절반 이상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. 여기까지였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성공한 스타트업 이야기였을 겁니다. 그런데 이 회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. 우크라이나의 들판이었습니다. 러시아 전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. 손바닥만한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. 화면이 흔들렸습니다. 떨어졌습니다. 폭발이 일었습니다. 전차가 멈췄습니다. 그 작은 무언가의 가격은 수십만 원이었습니다. 전차 한 대의 가격은 수십억 원이었습니다. 전 세계가 이 영상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. 여러분도 이 장면을 처음 보셨다면 아마 같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. 이 장면을 한국의 이 작은 회사도 사무실 모니터 앞에서 숨죽여 보고 있었습니다. 화면을 몇 번이고 되돌려봤습니다. 왜 풍력 발전기를 점검하던 회사가 이 장면에 눈을 뗄 수 없었을까요? 훗날 최재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결국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공격할 수 있는 자가 비대칭성을 극단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. 풍력 발전기 점검 기술이 어떻게 무기 기술이 됐는지 그는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발전기가 어떻게 서 있고 돌풍이 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통신 없이도 스스로 진행해 왔어요. 방산도 똑같습니다. 자신들이 11년간 갈고 닦은 기술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답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. 그렇게 안전을 지키던 기술이 방어를 위한 기술로 방향을 틀었습니다. 방산으로 방향을 튼 뒤에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. 정부 인증이 필요했고 실전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. 그 사이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. 한 해 회사는 127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. 다음 해에는 166억 원. 그해 연말 회계 담당자의 화면에 재무제표가 떠올랐습니다. 자본 총계 마이너스 873억 원.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873억 원 더 많다는 뜻이었습니다. 3개월 안에 갚아야 할 빚은 203억 원. 손에 쥔 현금은 76억 원 뿐이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 숫자 앞에서 편히 잠들 수 있으셨을까요? 그런데 이 회사에는 이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.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. 세계 100대 방산기업 선정, 중동 수출 계약, 다보스 포럼 초청. 그런데 그 화려함 뒤에서 회사는 매달 빚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. 방산은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돌려받는 산업이었습니다. 훗날 두 사람을 오래 지켜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둘은 분명 달랐다고. 그럼에도 두 사람은 인터뷰 내내 서로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주저없이 꼽았습니다. 밤늦은 사무실, 불 꺼지지 않은 책상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. 이 회사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굴뚝 위에서 밧줄 하나에 몸을 맡기던 사람들, 유리 진열장 앞에서 우주를 꿈꾸던 5살 아이, 노트를 밀며 밤새 토론하던 두 소년. 그 장면들이 11년을 돌아 결국 이 나라를 지키는 기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. 이 여정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울리셨다면 그 마음 그대로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패밀리 유튜브였습니다.